네, 서주에서 동주로 바뀌게 되는 것까지 했고요.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 이렇게 어떤 춘추 시대, 전국 시대 말씀 많이 들었죠.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시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먼저 춘추 시대는 유력한 제후들이 천자를 받들며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춘추오패라는 말이 있어요. 춘추 시기의 오패, 다섯 패자. 들어보셨습니까? 이때는 패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천자가 있었어요. 동주. 주나라 천자는 그대로 있고, 예, 제후 국가들이었죠. 봉건 국가로서 제후 국가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어떤 특정한 시기에 한 제후국가가 득세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유력한 제후가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 제후가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천자를 받들며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시기를 춘추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춘추 오패로는 제황공, 들어보셨어요? 진문공, 초장왕,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왕구차, 월왕구천 이런 사람까지 포함을 하게 되죠. 부차와 구천 이야기 알죠? 5월 동주할 때 오나라 월나라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죠? 이 전국 시대의 전조를 알리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전국 시대는 무엇인가? 춘추 시대에는 그나마 이제 유력한 패자들이 천자를 받들면서 질서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대에 들어가면 무한 경쟁, 무한 전쟁, 제국들이 예, 정말 막말로 피 터지게 싸웁니다. 격렬한 전쟁을 거치면서 특히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센 나라 일곱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국칠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웅자는 수컷 웅자이죠. 전국칠웅. 연나라, 위나라, 제나라, 조나라, 진나라, 초나라, 한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는 정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릅니다. 춘추 시대는 그나마 질서가 있었고 전국 시대는 말 그대로 전자가 전쟁 전자죠. 전쟁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동주 시대는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춘추 전국 시대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제후와 귀족들이 춘추 시대 그리고 전국 시대를 통틀어서 세력 확장을 위해서 인재를 모집합니다. 맹상공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삼천 식객을 거느렸다고 하는 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세가 식객의 전성기였죠. 유세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을 잘하는 변세가라고도 말을 하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과 글로 상대를 칭찬, 공격하면서 정치 행위에 적극 개입하는 사상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유세가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이 유세가 식객들이 각기 나름 자기 분야에서 뭔가 자기 학설을 주장하고 그게 분파를 형성하면서 제자백가로 분화하게 됩니다. 다음 차트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인 제자백가. 춘추 시대는 공자, 노자가 있겠습니다. 공자 아시죠? 유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노자 누굽니까? 도가하고 연결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후대인 전국 시대에는 아주 분화를 많이 하죠. 그래서 묵자, 노자에서 장자가 나왔고, 묵자는 겸해서를 주장한 사람인데요. 공자의 유가에서 파생되어서 약간 다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학은 전국시대에 이르러서 아주 득세를 하게 되면서 맹자, 순자 이런 사람들 유가 안에서도 분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비자, 법가 이런 사람들도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어지러웠던 사이를 통일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진시황이지요.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고 진나라가 중국을 한번 통일하는 그런 강성한 국가로 역사에 우뚝 서게 되는데 얼마 못 갑니다. 이대인 자기 아들 호외아에 이르러서 간신조고의
이상한 정치에 호혜하는 완전히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나라가 통째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 이후로 어지러운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유방항우라는 두 민초를 이끄는 영웅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세력들이 예, 합쳐지게 되는 그런 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유방의 한나라, 항우의 초나라 이 둘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끝까지 대결하다가 유방이 항우를 이기고 한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통일 왕조인 한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다음 차트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스피디하게 중국의 몇천 년의 역사를 쭉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쉽게 알 수 있습니까? 만화 18사략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우영의 만화 18사략 제가 옛날부터 계속 읽어왔는데 이거만큼 빨리 간편하게 중국의 역사를 일별할 수 있는 책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조금 힘든 시기이긴 한데 마스크 쓰고 만화방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있으시면은 형들, 누나들, 선배들 있으면은 한번 살펴보시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중국 문학사의 시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시경이죠. 시경과 서경입니다. 중국 문학사 하면은 시경이고 그리고 서경입니다. 오늘은 시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경이란 무엇입니까? 네. 우선 시경의 시자와 경자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시자는 무슨 글자입니까? 시죠. poetry. 시가 모여 있다 이런 말입니다. 경은 무엇입니까? 책은 책인데 경으로 추앙된 정도의 어떤 존재감을 갖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런 말입니다. 경 뭐죠? 영어로는 캐논이고 무엇입니까? 경전, 성경 이런 겁니다. 그죠? 그 정도로 권위가 있다. 이런 걸로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경은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가집입니다. 시기는 대략 서주초 무렵,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전 500년 정도에 해당되는 시기에 유행했던 노래 가사들을 모아놓은 가사집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주로 이제 민간 가요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사대부들의 노래도 실려 있고 특히 이제 왕실 행사에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스크립트 보시겠습니다. 어, 시경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야 되겠는데요. 대부분 서주 시기에 창작된 민요 가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주 시기의 어떤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가 되겠죠. 그런데 일부는 특히 이제 국풍의 여러 편 그리고 상송하고 노송의 몇 편 이런 편들은 동주 시기에서 창작이 되어서 동주 시기의 실상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시경의 편찬자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한 바 있지만은 공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 주 교재에서도 얘기하듯이 이전에도 시경을 편찬한 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공자가 최종적으로 이를 집대성했고 이러한 집대성된 형태가 나중에 주석을 달아서 사대부들이 즐겨 읽었던 것이고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편찬자, 집대성한 자는 공자다. 그렇습니다. 편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시경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지방의 노래를 모아서 각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목적으로서 나오게 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직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리들이 여러 지방에서 노래 거기서 뭐 예를 들어 뭐 정나라, 빛나라 이런 나라에서 어떤 노래가 유행하고 있는지 채식관을 천자가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살아요. 그러고 민간 여항에서 어떤 노래들이 예,
불려지면서 그러니까 유행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불려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받아 적어가지고 나중에 천자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천자의 정치를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